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어제 실시된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퀸즈 지역 선거구는 현역 의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맨해튼 2선거구에 도전했던 로니조 후보도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욕주 예비선거. 맨해튼 제2선거구에서 시의원에 도전했던 유일한 한인 후보 로니조는 8%에 불과한 득표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6명이 도전한 2선거구는 6,300여 표를 획득한 칼리나 리베라가 승리했습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의 선거 결과는 현역 의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플러싱 20선거구는 3,657표를 얻은 피터구 의원이 2,632표를 얻은 앨리스 텐을 1,000여 표 차이로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19선거구도 현역 폴 벨론 의원이 2,991표를 얻어 54.14%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6명의 후보가 도전한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74.18%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강력한 도전자로 평가받던 살 알바니스는 15% 득표에 그쳤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한 니콜 말리오타키스와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대결합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추석 대잔치에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무대 공연과 우리 민족의 전통놀이 등 어느 해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추석 잔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추석 대잔치가 오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뉴저지 리치필드팍 뉴 오버팩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장터 등 추석의 정치를 한껏 느끼고 타민족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 또한 더 또 풍성한 행사를 위해서 스폰서나 또 책자 광고 벤더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참여 문의는 뉴저지 한인회 201-945-9456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대잔치는 젊은 한인들을 위한 무대로 90년대 보이그룹 출신 리치, 걸크러쉬 댄스 가수 길건, 카스트라토 파페라 가수 정세현 등의 연예인 공연과 판소리, 힙합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뜨거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외 더불어 저희가 여러 가지 장르의 뮤직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판소리나 민요 같은 국악 한마당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즈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힙합, 그 다음에 락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K-팝 싱잉 앤 댄싱 컨테스트는 차세대 한인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로 KBN과 채널K 그리고 본스타 아카데미가 공동 주관합니다. K-팝 컨테스트 1등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한국 왕복 항공권이 주어집니다. 올해 추석 대잔치는 한국에서도 여러 단체가 참가해 지풀공예나 독도 알리기, 전통 미나전, 탈 만들기, 떡 매치기 등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태권도 시범 경기, 한국 전통 무용,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취업이민, 가족이민 모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취업 이민에도 앞으로는 대면 인터뷰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12일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문호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 부문에서 전면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 1에서 5순위 전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됐고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전 부문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전 단계인 노동 허가서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 I-140과 영주권 신청서 I-4 485를 동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의 심사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USCIS는 오는 10월 1일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인터뷰를 100%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 직원과의 인터뷰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대면 인터뷰 심사는 수속 기간을 늘리고 지연 사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 회계연도에는 수개월간 역주행해오던 가족 이민 문호가 크게 개선되면서
후퇴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특히 전달 2년 5개월이나 후퇴했던 가족 4순위 영주권 판정 일자는 2004년 5월 8일로 다시 2년 5개월 진전했습니다. 사전 접수 일자는 전달과 동일합니다.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 판정 일자는 2010년 12월 22일로 8개월 진전됐고 사전 접수 일자는 2012년 1월 1일로 5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이 A순위와 2B순위의 영주권 판정 일자는 각각 3주, 1주 진전했습니다. 이달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 실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민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은 대규모 단속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NBC 방송은 지난 8일 연방국토안보부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불체자 속탕 작전, 메가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이어 전역에서 약 9천여 명이 단속 대상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당국은 즉각 이 같은 대규모 단속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는 다카 폐지 결정과 맞물리면서 이민 사회를 크게 동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히스패닉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대규모 불체자 체포작전 소문을 NBC 방송이 확인시켜준 셈이 됐습니다. 특히 이민당국은 단속 대상이 될 성인 불법 체류 이민자 약 9천여 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추측까지 더해지면서 공포가 가중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BC 방송은 국토안보부와 ICE가 지난 8월부터 내부적으로 메가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내부에서는 이 작전 세부 내용을 담은 비밀 문서가 회람되고 있었다는 익명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이민당국은 성명에서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지의 허리케인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해 작전을 변경했으며 현재 계획 중인 전국적인 이민 단속 작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허리케인 하비와 얼마로 인해 긴급하다면서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얼마와 하비가 남부를 초토화하면서 감세와 세제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얼마와 하비의 이딴 상륙으로 남부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이 피해를 감세와 세제 개혁과 연계해 의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와 세제 개혁의 승인 절차가 곧 시작한다면서 의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로 예상하지 못한 예산 수요가 발생한 만큼 의회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긴급한 예산 조달을 돕고 한편으로는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14일 플로리다를 방문해 우리의 위대한 해안경비대와 연방재난관리청 등 용감한 사람들과 긴급 구조대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플로리다 행은 최근 2주간 세 번째 방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이 축소되면서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최대 수준의 감세가 될 전망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마트 체인 H마트가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 피해에 신음하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아메리칸 레드크로스와 공동으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10월 3일까지 H마트 전 지역 전 매장에서 진행되며 모금액은 모두 아메리칸 레드크로스에 전달돼 휴스턴 지역 수해 복구에 사용됩니다. H마트는 물, 컵라면, 즉석밥 등 총 1,782박스 및 $50,000 상당의 구호 물품을 한인회와 피해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H마트 측은 사상 초유의 자연재해 앞에 놓인 휴스턴 한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구호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며 한인 동포들에게 십시일반 소중한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모금 캠페인은 각 매장에 설치된 모금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에퀴팩스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신용정보 사기를 당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는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해킹 사건으로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12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의하면 에퀴팩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시켜 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 확인됐습니다. 사기범들은 자신들을 은행이나 크레딧 회사라고 소개한 뒤 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시켜 줄 테니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이 같은 전화를 받았을 때 즉시 전화를 끊고 은행이나 크레딧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에퀴팩스는 지난 8일 1억 4,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여부를 확인하려면 에퀴팩스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며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개인정보 해킹 피해자들은 에퀴팩스 트러스트 티드 아이디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을 경우 에퀴팩스와 의무적으로 중재 합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4년제 종합대학의 프린스턴대가 5년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2위는 하버드대가 5년 연속 2위로 나타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2018년 최우수 4년제 종합대학 순위에서 5년 연속 1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12일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프린스턴 다음으로 하버드대를 역시 5년 연속 2위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예일대와 시카고대가 공동 3위로 평가됐으며 컬럼비아, 스탠포드, MIT가 공동 5위로 나타났습니다. 8위는 펜실베니아, 9위 듀크, 10위 칼텍으로 각각 평가됐습니다.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칼텍이 엔지니어링, 생물학, 화학과 컴퓨터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소재 종합대로는 컬럼비아, 코넬, 뉴욕대, 로체스터 등이 상위권으로 평가됐고 뉴욕 주립대 계열 중에서는 빙햄튼이 87위로 나타나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그 외에는 스토니브룩과 버팔로가 공동 97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프린스턴에 이어 러커스대 뉴 브론스윅 캠퍼스가 69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스티븐 공대, 시트놀, 뉴저지 공대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습니다. 한편 리버럴 아트 순위에서는 윌리엄스, 에머스트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 공통교과 과정에 학생, 교사, 학부모까지 불만이 많습니다. 공통교과 과정 커먼코어를 대체할 새 표준 커리큘럼이 승인됐습니다. 12일 뉴욕주 공통교과 과정 커먼코어를 대체하는 차세대 영어수학 학습 표준이 리전트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뉴욕주 공통교과 과정은 지난 수년간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내용의 치우침 등으로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새 학습 표준은 독해에서 소설 부문의 비중을 높였으며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서 지문을 골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독해 지문이 정보 전달에 치우쳐 문학 부문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수학은 현재 6학년 시험에 포함된 과정을 7학년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학년을 낮춰 조정할 예정입니다. 공통교과 과정의 수학은 정규 수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년별 교과 과정과 커먼코어가 제대로 맞지 않아 시험 준비를 따로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뉴욕주는 커먼코어 도입 과정 시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는 비판을 거울 삼아 이번 새로운 학습 표준 도입 시기는 2020년으로 정하고 첫 시험은 2021년에 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학교와 교사들은 새 표준 시험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 합니다. 한편 리전트 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연방 법규인 모든 학생 성공법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카 폐지 위헌 소송에 합세한 가운데 LA 카운티도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지지하는 주에 공무원 여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LA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이 다카 폐지를 찬성하는 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찬성 3표와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LA 카운티 공무원들은 1년 동안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지지하는 텍사스와 엘라바마 그리고 루이지애나주 등 9개 주의 여행이 제한되지만
재난 상황으로 비상사태일 경우 병력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한편 LA 카운티 당국은 연방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LA 통합교육국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LA USD의 방과후 프로그램인 비욘드 더 벨을 통해 공립학교 30여 곳에서 오는 11월 18일까지 10주 동안 태권도와 한국 전통 예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태권도와 전통 예술 공연 전문가들이 교육부 소속 학교를 직접 방문해 태권도의 기본 품새와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 문화를 교육하고 도복과 전통 악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센서스국이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약 90만 명이 새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8.8%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저의 미가입률로 기록됐으며 이유는 오바마 케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4년 미가입률은 13.3%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센서스국은 지난해 미국인 중간소득도 3.2% 증가한 59,039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고경주 전 연방보건복지부 차관보의 아들 32세 데니얼 아리코 씨가 내년 매사추세츠 제3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합니다. 고 씨는 현재 예비선거준비위원회와 자금모금위원회를 꾸리고 선거 캠페인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고 씨는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회복하기 위해 연방의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8월 말 보스턴 시장의 비서실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2부는 올해 한국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한 뒤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태국 거주 50세 한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9시 45분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고등학교에 모하마드라는 발신인으로부터 학교에 폭발물 4개가 설치됐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긴급 대피시켰고 테너플라이 경찰은 머겐 카운티 셰리프국 폭발물 전담반과 합동으로 학교 내 외부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위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 오전 11시쯤 학교 출입 금지 명령을 해제시켰습니다. 학생들은 평소 일정대로 수업에 복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간간히 흐리다가 지역에 따라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